안녕하세요.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지금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0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으로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JD부장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CPI 앞두고 경계심, 달러 올라가고 채권 떨어지고 주식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41%, S&P 500 지수가 0.11% 하락했으나 다우존스 지수가 0.12% 오르면서 혼조로 끝났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브로드컴과 마벨의 어닝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인공지능 관련 주식의 어닝에서 엔비디아의 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를 확인하면서 주가의 등락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브로드컴과 마벨의 인공지능 관련 사업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관련 사업 외에는 좋지 못했죠. 그래서 장외에서 3% 이상 빠졌고 선물도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엔비디아만 홀로 올라가고 있었죠. 장이 시작하고도 엔비디아가 오르자 엔비디아 주식이 나스닥을 캐리하며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10% 넘는 추락을 했고 약 5.5% 떨어진 채 장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떨어지던 토요일 장에서도 약간의 희망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인 엔비디아가 꺾이면서 나스닥 전체가 동반 하락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애플, 구글은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구글은 인공지능 관련 주식입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은 엔비디아의 하락세에서 비롯된 전체적인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에서 돈을 빼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소외 주식을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키맞추기 또는 순환매 장세 정도로 봐야 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전년 대비인데요. 오늘 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썸머타임 종료로 그동안 10시 30분에 지표가 발표되었던 것이 1시간 당겨졌죠.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예측치는 3.1%입니다. 지난번 2.9% 예측했다가 3.1% 나오면서 시장이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엔 예측치가 3.1%로 겸손해졌습니다. 시장은 오늘 CPI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오르고 있죠. 물론 나스닥 선물은 오라클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 영향이 큽니다. 그것 외에도 어제 3년물 미국채 금리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니 미국채 입찰에 돈이 몰릴 것인가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즉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면 물가가 안정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CPI를 예측치 내에서 물가가 안정되리라 시장은 이렇게 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엔비디아의 하락으로 인해 주가는 일시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끝날지 아니면 한 달 이상 갈지는 오늘 CPI에 달려 있습니다. CPI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나스닥은 오늘부터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CPI마저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주가 조정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서브이슈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애플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 포기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문제는 자율주행 때문입니다. 애플은 브랜드 이미지상 애플카를 개발한다면 저가 전기차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10만 불 이상의 고급차를 목표로 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필수적인 것이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전기차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10년 이상 100조를 투입하고도 애플카를 포기한 것은 자율주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애플이 자율주행도 안 되는 10만 불 넘는 럭셔리 전기차를 팔아봐야 치킨 게임에 들어간 전기차 업계에서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자율주행을 포기했습니다. 애플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했다면 애플의 생태계가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 스마트폰 이후 성장 동력이 없는 애플로서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포드 자율주행 개발 포기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포드와 폭스바겐도 자율주행을 포기했습니다. 기존에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던 자동차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하나둘씩 속속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회사 중 자율주행차로 경쟁력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테슬라와 구글의 웨이모 정도가 될 것입니다. 구글의 웨이모의 자율주행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정교한 구글 맵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수집된 운행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학습을 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는 어떤 방식일까요?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율주행 경로를 계획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죠. 구글의 웨이모와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방식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의 데이터 기반을 학습을 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죠. 이 점에 있어서 테슬라는 구글의 웨이모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판 전기차를 기반으로 실제의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실제로 도로상의 데이터가 구글의 웨이모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애플이 자율주행을 포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테슬라보다 애플이 수집한 도로 데이터가 훨씬 모자르기 때문이죠. 이세돌이 졌다. 알파고 쇼크 7년 후 오늘 챗 GPT 눈을 달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2016년 3월 15일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1로 이겼죠. 이세돌은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알파고는 이세돌과의 대국 이후 인간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알파고는 바둑을 어떻게 학습했길래 인간을 능가하는 극강의 바둑이 신이 되었을까요? 처음에 알파고는 인간의 기보, 즉 인간이 둔 바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파고는 2년 만에 인간의 기보에 의존하는 방식을 버렸죠. 그리고 알파고는 기보 없이 자기 학습으로 바둑의 신이 되었습니다. 즉 알파고와 알파고끼리 바둑을 수천만 판 두며 자기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자율주행차의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인간의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것을 통해 학습한 인공지능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은 한 번도 겪지 않은 돌발 상황에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눈보라가 심하게 내리치는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도로에는 중앙선도, 표지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차도 보이지 않고 동물이 순식간에 뛰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카메라는 눈보라로 잘 보이지 않고 라이다는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데이터로 학습한다 하더라도 운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러치는 상황을 해결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출퇴근을 수백 번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로를 설정을 합니다. 따라서 눈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눈 때문에 차선, 중앙선 등이 보이지 않지만 기존 운전자들의 경로를 따라 운전을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눈보라를 뚫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도 데이터 중심에서 학습한 것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로서는 한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운전한 경로가 없다면 움직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어떻게 운전을 할까요? 인간은 이런 눈보라가 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처음 보는 길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죠. 정글과 같이 길이 없는 곳에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통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고 있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지진이 나서 도로가 갈라졌을 때도 우회전해서 운전을 합니다. 즉 인간은 극악의 상황이 발생해도 처음 보는 상황이 발생해도 인간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데이터가 아닌 추론에 의해 운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아닌 추론을 통해 학습한 인공지능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딥마인드의 알파고처럼 바둑기사의 기보를 버리고 자신들끼리 바둑을 두면서 인간을 넘어섰던 것처럼 해야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넣어봐야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데이터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인기응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지금의 인간 운행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인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인기응변을 생각하고 운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와야 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지금의 생성형 AI 기술만이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강자가 자율주행차의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마십시다. 오늘은 지금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